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원, 200만원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과거에도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중고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기간이 상당 부분 오래됐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차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00만원, 200만원대는 좀 연식이 15년 가까이 된 차량들이 대부분일 거고, 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연식이 좋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왜 그런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전에도 과거에 했었던 건데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20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중고차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조작 여부를 확인을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환경 설정 확인을 했으나 그 구매하려고 하는 그 차만 계속 그걸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만 조작이 됐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떠나서 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4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그 팔려고 했던 보고 오신 그 차 중에 요 차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차만 뭐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금액을 업해서 어, 좀 수익을 그쪽에서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해서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싸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막상 사러 갔으니까 사야지 그게 아니라 어 이제 사지 마시고 이상하면은 좀 생각보다 비싼 것 같으면은 그 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 차 말고 딴 차를 사든가. 근데 이상하게 그 딜러가 그 차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 세 번째, 차량이 진짜 괜찮은 차량인지는 딜러가 이제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딜러들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양심적인 딜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차인지 안 괜찮은 차인지 안 괜찮은 차도 막 그냥 자기 마진 남기려고 그 차를 막 계속 미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딜러 믿지 마시고 그 차를 직접 확인해서 괜찮은 차인지 안 괜찮은 차인지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뭐 간단해요. 뭐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든지 뭐 미션이 튄다든지 뭐 내지는 뭐 차가 떨림이 어 디젤은 디젤인데 너무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뭐 와이퍼 작동이 안 된다든지 뭐 사소한 거, 뭐 라이트가 안 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뭐 스크래치가 좀 많이 심각하다. 근데 딜러가 이제 괜찮다 괜찮다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딜러를 믿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탈 차 구매하고 나서 후회해도 늦을 테니 내가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그 네 번째는 그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차는 어, 딜러 전산이나 뭐 개인 매물 사이트나 뭐 여러 가지 실매물 사이트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는 말도 안 되게 좀 저렴한 차가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그 저도 그렇고 욕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모르시는 그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어, 그런 매물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차가 저렴한 그 이유가 꼭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이전비가 광역시도 그 일반 광역시랑 그 다음에 특별시는 8%, 그 다음에 일반 시도는 7% 이렇게 이제 보통 받는데 이전비를 부풀려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딜러 용어로 뒷방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가 만약에 500만 원짜리인데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마진이 남겠죠. 그걸 앞방이라고 하고 그 이전비에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게 뒷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비를 부풀려 받는 행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할부조회는 방문 전에 미리 하셔야지 방문을 해서 할부조회를 하면은 그 안 좋은 점이 만약에 안 나와 버리면은 방문을 한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방문 전에 미리 조회를 한다고 해서 뭐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조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신한은행 그 신한마이카를 좀 추천해 드려요. 그게 구매하시는데 조금 원활하게 출고가 되고 구매하시는 분은 구매가 되는 경우를 흔하게 봤기 때문에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좀 제가 뭐 그쪽에서 뭐 돈 받거나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오시면서 아니면 내지는 도착하셔서 약속 없이 오셔서 어, 도착했다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나 뵈면 다행인데 다른 분이랑 있으면은 많이 기다리셔야 되거나 그날 못 뵐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게 오신 게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일날 출발 전에 집에서 어, 오늘 갑자기 일이 좀 이제 없어져서 약속이 없어서 오늘 갑자기 가게 됐는데 어, 가도 되냐 이렇게 적어도 보고는 이제 가야지 됩니다. 다음 구매하시려고 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정적으로 고르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은 미리 고르지 말고 내가 매매단지를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어떻게 가냐 그런 게 아니라 시세 공부만 이제 확실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든 딜러가 다 똑같아요. 이 지역이 없으면 저 지역까지도 갑니다. 차가 예를 들어서 K5 13년식의 LPG 일반 이전 되는 거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불판일 있고 다 그 LED 그 대로등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 뭐 완전 무사고 뭐 차 완벽한 차 키로수 짧은 거 그런 거는 거의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보통 그런 희귀한 매물을 보러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안 고르셔도 돼요. 예, 시세 공부만 충분히 하셔도 차는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K5 LPG 구하시는 분들 키로수 짧은 거, 흰 색깔 뭐 이런 거, 썬루프 있는 거 구매하실 분들이 많은데 썩 마음에 들 만한 게 없을 거고 있어도 금액이 비싸서 좀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리 확정적으로 그런 희귀 매물이 아닌 이상은 고르시지 않으신 쪽으로 그냥 이제 시세 공부만 확실히 하고 매물을 굳이 고를 거면은 한 두세 개 정도 딜러한테 얘기해 줄 용도로 두세 개 정도 나 이런 거 봤다. 나 이 정도 차가 좋다. 그러면은 딜러가 딱 그 뉘앙스만 딱 듣고 웬만해서는 다 이분이 이런 쪽의 차를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금액이 깎이는 정도는 물론 많이 깎이면 좋은데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국산차는 보통 빵원에서 30만원 정도 보통은 이제 내어대고 물론 이제 좀 흔치 않은 경우지만 한 10번 내지는 20번 정도 판매를 하다 보면은 뭐 4, 50만원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고 평균적으로는 20만원 정도는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수입차는 역시나 뭐 차주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빵원 나 이거 금액 내려서 손해다 더 못 빼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보통은 적어도 20만원 내지는 50만원은 빼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별로 차주별로 틀리겠지만 심지어는 뭐 200만원도 빼주는 경우를 제가 이제 주위에서 봤던가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가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50 미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식별로 틀리고 싸지면 싸질수록 또 덜 깎아주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열 번째 깎고 싶은 만큼 내 맘대로 깎으면은 그냥 공짜로 바꾸겠죠. 아니면 100만원 주고 5천만원짜리를 100만원 주고 이렇게 깎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나도 도둑놈이고 그렇게까지는 깎을 생각이 없다. 근데 웬만해서는 100만원은 깎아줬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렇게 깎였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깎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는 뭐 다른 딜러 다 보고 있는데 유튜브 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다른 중고차 하시는 딜러분들이 뭐 보시긴 보실 거예요. 뭐 안 좋아요. 뭐 비추천 눌러주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분인지 아니면은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는 생각합니다만 그 딜러분들도 분명히 볼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고 싶은 만큼 깎을 수는 없다. 보통은 한 50 미만으로 수입차는 깎이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안 깎아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아예 안
깎아주는 딜러보다는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 정도만 수입차 깎아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억지로 낮은 금액으로 윗등급의 높은 차를 구입하려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5분이 넘어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500만원으로 아반떼 MD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내지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예시로 600만원으로 YF 소나타 K5를 뭐 디럭스도 상관없다, 뭐 키로수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하셔갖고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YF 소나타 K5는 그 정도 연식에 그 정도 키로수면은 다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상 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거의 제 경험상 다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말리부를 1000만원 밑으로 구매하신다든지 아반떼 MD를 어디 허위매물 보시고서 250만원짜리를 생각하신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는 영상들이, 주요 차량들이 보통 아반떼 MD, K3, 뭐 이렇게 모하비, 올류 소렌토 한 번씩, HG 그랜저 한 번씩은 다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안 한 거 IG 그랜저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뭐 있을까, 뭐 안 한 차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다 한 번씩은 했으니까, 그거를 봐도 옛날 그거를 보더라도 많이 깎이진 않았을 거예요. 해봤자 6개월 막 이랬으니까. 6개월 됐었어도 뭐 150만원 이상 깎인, 내려간 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 차는 있는데, 그런 차를, 안 좋은 차를 억지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복지카드 LPG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닌 이상은, 좀 복지카드 없다, 나는 국가유공자도 아니다, 그러면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12번째, 웬만하면 AS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그만 것들은 막 해주려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전화하면 5만원짜리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막 이제 약간 욕은 안 했지만 언성 높아지면서 이 정도는 진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손해다 뭐 그러면서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구매 전이 왼쪽 가운데쯤 보시면 구입하기 전이 아직 잘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구매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도 모자르긴 한데, 그래도 꼼꼼하게 보면은 거진 뭐 좋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보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AS 안 해주려고 하니까 구매 계약서 쓰기 전에, 돈 주기 전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3번째, 할부금리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미리 할부금리는 몇 프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할부금리는 개인 신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다. 무조건 전화 조회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조회를 하거나 조회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뭐 힌트를 드리자면 신용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뭐 1금융권 중고차 대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4에서 6%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차 캐피탈 할부는 보통 이제 저렴하게 나오면은 뭐 5% 전후 때도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은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 나오시는 경우가 좀 덜어 많다라는 겁니다. 또 다음, 그 모든 유튜브 업체, 뭐 이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모든 유튜브 업체가 어느 특정, 저는 이제 말씀을 좀 가급적이면은 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손님들 증언에 의하면 모든 유튜브 업체가 갔다 오셨던 분들 증언에 의하면은 다 좋진 않았다. 환경 설정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환경 설정을 요구했더니 뭐 100만원이 업돼 있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보여주고 또 이제 나중에 보여달라고 했는데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얼굴 뭐 난색을 표한다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다더라 라는 이제 증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환경 설정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해야 된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밑에도 나와 있지만 17번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딜러 전산이나 환경 설정 안 보여주면은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그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또 물어보고 중간에 물어보고 끝에 물어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눈탱이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살짝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만 해도
눈탱이는 아닙니다. 딜러들 기준입니다. 딜러들 기준. 딜러들이 보통 눈탱이라고 하는 거는 50에서 100 정도 착가격에서 마진을 남기는 거. 예, 소비자분들은 뭐 1,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남겨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나쁜 놈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아, 그거는 완전 사기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딜러들끼리의 그 어느 정도 느낌을 보면은 50에서 100 이상 남겼을 때가 눈탱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심지어는 딜러들 말로 천빵이라고 하고 있는데, 차 앞에 가격에서 마진을 1000만원 남기는 경우, 그것도 이제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보호가 되면은 좀 이제 영웅처럼 회자가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쉽지 않은 그 눈탱이를 당하시는 거는 예방을, 딜러 전산 환경 설정을 빵원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확인하실, 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으로 다시 뒤로 넘어가서,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아무리 공부를,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딜러를 모르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도 19번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는데, 19번 반면에 역으로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환경 설정만 봐도 반은 먹고 들어가고 눈탱이는 안 당하고, 뭐 구매를 정말 잘하시는 거고, 뭐 이제 차는 리프트 한번 띄워봐야 되고, 그런 거 다 아셔도 이게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리프트 띄우고 시운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잘 산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번 뭐 15번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그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는 내가 알아. 근데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되게 뭐랄까 딜러들을 힘들게 하면서 난 잘 살 자신 있어, 뭐 이렇게. 근데 딜러들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분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유튜브를 많이 본 거예요. 아니면은 뭐 공부를 많이 했던가, 뭐 다른 각종 그 미디어를 통해서 SNS라든지 아니면 주위 지인들을 통해서 그냥 얻은 정보밖에 없고, 실전 경험은 1도 없는 거예요. 맞죠? 실전 경험은. 딜러들은 맨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은 맨날 전쟁했던 나라와 전쟁을 안 했던 나라가 붙으면, 전쟁을 했던 나라가 병사가 조금 적어더라도 전쟁을 안 했던 나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몽골 있잖아요. 뭐 그런 원나라, 뭐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비유가 될지는 길어지는데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무튼 나를 모르는 거예요. 딜러를 안다고 생각하고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죠. 나중에 그냥 딜러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내고 딜러한테 전화해서 뭐를 협박을 해서 욕을, 주위 분들 보면은요, 얼추 좀 이제 뭐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안 당하실 것 같은 분들이 보통 당하셔서, 예전에 어디 가서 뭐 차 사는데 눈탱이 당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조금 이제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이제 잠자코는 있는데, 속상하죠.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세밀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대충이라도 안내를 해드리면은 이제는 눈탱이는 안 당하셨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그 전 편의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반떼인데 250만원짜리 보고 하셨어요. 어느 지역인지는 뭐 그 지역의 모든 딜러분들이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도 천사가 있을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가갖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차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무튼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딜러를 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실전 경험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차는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좋은 차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좋은 차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굴러가면 다행이고,
큰 엔진 미션 양호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 중에 진짜 운 좋아서 반짝반짝 하면서 정말 좋은 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닥 뭐.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딜러는 더더욱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서 시세 공부를 달달 하시면 됩니다. 시세 공부만. 이 정도 등급, 이 정도 차, 이 정도 키로수,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색깔, 이 휠을 달고 있는 차는 이 정도 금액이구나. 뭐 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한 30만원 정도? 이 정도 차이니까 50만원 정도인가? 뭐 계속 공부해서 이제는 좀 딱 나왔다. 이 정도 키로수 이제는 딜러만큼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키로수면은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딱딱딱 이제 나올 수 있게끔 그 차는 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딜러들이 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차로 공부 안 하는 다른 차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돌리려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17번 딜러 전산이나 환경 설정 금액 조작 여부를 안 보여주면 집에 가십시오. 그게 현명합니다. 18번 해놨네요. 그 딜러 의도대로 다른 차량으로 모르는 차량으로 돌려서 판매하려는 것 조심하시고, 그게 눈탱이의 핵심입니다. 딜러들이 돌려 팔려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 빵을 남기려면은 이제 다른 차로 돌려 팔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의심하시면은 아무리 정직한 딜러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의심을 하면은 해소를 시켜드려도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뭐 한 세 가지만, 딜러 전산 금액 조작 여부, 그 다음에 차량 시운전, 뭐 공업사 가서 한번 띄워보고, 그렇게 하면 대충 좀 얼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고. 20번 마지막, 누군가를 신뢰할 때는 합당하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후기 영상 뭐 그런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허위 매물 잡는 딜러 뭐 이런 것만 보시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그냥 그 딜러 좀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가거나 신뢰 있어 보이니까 가거나 그런 건데, 그 딜러가 그렇게 영상 해놓고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 중에 이제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근거가 없어 보인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어디를 방문하려 할 때는 합당하고 확실한 근거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20가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그 100에서 200만원짜리 100만원 미만짜리는 없다고 보고, 직거래 아닌 이상 100만원 미만짜리는 없습니다. 뭐 가끔 이제 100만원에 올라온 차 중에 뭐 조금 깎아줘갖고 90만원이 될지언정 거의 불가능하다. 100만원 밑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기본값에 환경 설정 봤을 때 기본값에 빵원이라고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잖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다시 그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됐어요. 자, 접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물을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중복 로그인으로 현재 접속이 끊어집니다. 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어요. 제 아이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있구나. 중복 접속이 안 되는구나. 근데 또 이제 방법을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거를 어떻게 역이용해갖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진 모르겠고, 중복 로그인을 하면 중복 로그인이 안 된다. 시도를 하면은 중복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 페이지 환경 설정 해서 이렇게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대는 차가
제가 염두에 두는 차가 몇 대가 없어서 그냥 초반에 좀 많이 했습니다. 25분씩이나. 키로수는 내버려 둘까? 20만 키로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이상 21만 정도 그냥 잡히는 대로. 휘발유 경유도 체크 안 할게요. 그냥 오토만 할게요. 오토만. 색깔도 체크 안 하고 그냥 가격선에서 오름 차순 이렇게 보겠습니다. 했더니 뭐 100만원대 쭈루 이제 이게 저렴한 순서대로예요. 저렴한 순서대로인데 닛산 마치 2009년식이 아니라 2003년식이에요. 역각자입니다. 2009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 등록된 거예요. 역각자라고 합니다. 역각자. 정상적인 건 그냥 각자라고 하고 이런 게 그냥 각자, 이런 게 역각자 그런 겁니다. 이게 2009년식이 아니라 2003년식입니다. 2003년식. 체크를 해보면은 사고 유사고죠. 그리고 미세누유 2개 정도는 그냥 뭐 봐줄만 한데 사고도 그냥 쏘쏘해요. 근데 뭐 들어온 지도 2달 됐는데 이게 좋을 것이냐 라는 거는 글쎄요, 다 이유가 있는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EF 소나타 아직도 팔려요. 이게 2000년식 무려 18회를 버틴 차예요.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건 일단 무사고에 사고도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사고가 있고 오래 붙겠죠. 이런 차는 판매되기가 힘든 게 뉴 EF 소나타도 이 정도 금액해요. 이 위에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좀 판매되기 힘들지 않을까. 구매하실 거면은 어차피 100만원 초반대면 뉴 EF 소나타 나오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00만원대 차 어떤 차가 좀 이제 좋아 보이냐면요, 그나마 좋아 보이냐면은 SM520 있죠. 처음에 색깔은 물론 이제 요 색깔은 좀 선호하지 않는 색깔입니다만 요렇게 생긴 거, 삼성 거. 요게 예전에 엔진 대상 먹은 차입니다. 내구성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뭐 시트도 이렇게 나온 거는 이 당시에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인조 가지고 레자 씌운 것처럼 조금 후져 보였었는데, 안 좋아 보였었는데, 네, 이런 차 좋아 보입니다. 열선도 있고 접이식 백밀러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차 성능을 보면은 유사고죠. 안에 사고도 있고. 이런 차가 좋느냐 안 좋느냐 미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미세누유도 2개 정도면 그냥 쏘쏘하고요. 금액이 또 110만원이니까 그냥 굴러만 가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냥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고친 거예요. 고장 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 그 고쳤던 이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솔직히 조금 이제 약간 판매하기 살짝 꺼려지는 게 그냥 이런 이력이 있다는 것 뿐이지, 한번 보고서 그냥 싸니까 싼 맛에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2년만 타도 뽕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색깔 상관없고 뭐 그냥 굴러만 가면 상관없다, 깔끔하면 상관없고 사고 이력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 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일단 상태를 보고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티즈 경차차 하시는 분들 이제 눈이 바랬는데 이거는 복원하면 되고, 한쪽에 보통 25,000원 3만원 할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뭐 빵꾸가 나서 물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굴러가고, 그냥 이제 시트 직물에도 상관없고 경차 그냥 완전 출퇴근용으로만 아예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냥 사고 없이 그냥 뭐 장고장 없이 굴러가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지 마시고 일단 상태 한번 보시고 몇 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그 연식 때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차 치고 17만이면은 연식이 아무리 오래돼도 많이 탄 거니까, 많이 탄 거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지켜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부식은 좀 염두에 두시고 진짜 굴러만 가는 차라고 이제 보시고, 매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 키로수가 좋은 경우가 덜어 있을 텐데 100만원 초반대로 키로수 10만
실화입니다. 이거 작동 불량 체크 안 됐고, 밑에 점검자 의견란 키로수에 대한 주행거리 불명 이렇게 체크가 안 되면은 웬만해서는 제 키로수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그래도 이제 확인은 계속 해봐야 되겠죠. 고무부트 손상, 이것도 한쪽에 앞바퀴 두 개 다 있어도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위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좀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뭐 10만원 정도, 9만원 깎아주겠죠.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돈 좀 들여서 그냥 난 매그너스가 좀 묵직하니 좋다, 승차감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요거를 타셔도 되는데, 기름값이 조금은 다소 나온다는 평이 많았다, 제 주위에서도. 느낌으로 따지면은 일반적으로 2.0이 2만원 나와야 될 거리가 한 13,000원 정도 든다 라고 이제 봐야 될까요? 그 정도 느낌일 수도 있고, 접이식 백밀러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승차감은 좋다고 하니까 묵직하니. 이렇게 다 보면은 끝도 없겠어요. 인천 거를 다 보면 지금 646페이지를 봐야 되니까 그만큼 100만원대 차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체크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줄어들어. 네, 300대 30페이지 나옵니다. 쭉쭉쭉 갈게요. 쭉쭉쭉. 매그너스 요거 받고, 뉴 EF 소나타 지금 이제 9만 킬로인데 무사고 체크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사고겠죠? 유사고 맞죠? 근데 이제 무사고 체크된 것도 있는데, 고무부트 손상이 이제 등속 조인트 얘기하는 거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인사이드 패널 이 정도는 경미할 수도 있고 좀 과할 수도 있는데 경미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 하체 부분 부식이 있다니까. 용도 변경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안 내키는 거예요. 근데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너무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차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도 됩니다. 한 4~5대 보면은 깨끗하겠죠. 뭐 이거는 시트를 새로 씌운 지 한 2~3년 됐나? 여긴 오염은 좀 있으니까. 글쎄요.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이게 접이식 백밀러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옵션도 로타리 에어컨에다가, 그러니까 열선도 없고, 성능 보면은 유사고였죠. 하체 부분 부식 있고,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도 좀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원래 한 10분 15분 걸릴 거 상담 시간이 한 2~30분 걸리고, 차를 봐도 한두 대 안에 골라지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3대에서 5대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대 200만원대. 그래도 차가 굴러가는 차 그 가격대에 있으면 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왠지 많을 거예요. 피라미드의 이 삼각형 모양처럼 그 이제 싼 금액대의 차량은 좀 이제 순환도 빠르고, 좀 이제 차가 금액도 내려갈 때도 없고 고를 게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용도가 굴러가면은 된다라는 경우니까. 그 중형차도 보통 일반적으로 중형차 많이 찾으시는데, 중형차도 많으니까 뉴그랜저 XG는 대형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형 느낌으로 좀 싼 맛에 타시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부식이 좀 있고, 뉴 EF 소나타도 부식이 없는 차는 거의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외판이 아무리 좋아도 한 1년 안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뉴 EF 소나타, 뉴그랜저 XG, SM520이 좀 좋아 보이고, 경차로는 올류 마티즈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키로수가 좀 있으니 한 100만원 중반대 내지는 200만원 중반대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적당한 차량이 제가 갖고 있던 차도 있었었고 있습니다. 분명히 찾으면은 수도권 다 뒤지면 안 나오겠습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 어떻게 보면 넓은 거죠. 한 지역만 보면 좁은 건데, 넓은 쪽으로 다 보면은 뭐 마티즈 2도 나오긴 하는데, 델도르기면 올류 마티즈 살 금액이에요. 뭐 한 200, 150, 200 정도면. 네. 그 경차는 또 이제 등록세, 취득세, 공채가 아예 안 나오는 차기 때문에 어떤 분이 구매를 하셔도 안 나오고, 매도비라는 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차 올류 마티즈를 갖고 있는 이 차를 갖고 있는 상사에
매도비라는 게 발생을 해요. 매도비는 보통 26만원부터 한 35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좀 이제 많이 갭 차이가 있는데 매도비라는 거는 발생을 하고 합니다. 에쿠스 싼 거 100만원대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수리비가 조금 다소 나오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고 나서 수리비가 나오거나 뭐 엔진 보호링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 해주려고 해요. 그냥 싼 차 뭘 뭐 수리비 다 하고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라고 이제 그 되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아리가 돌아오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정수리가 이제 쭈뼛쭈뼛 쓰면서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 받으시면서 조금만이가 아니라 이제 뇌가 꼬이는 느낌, 막 엄청난 이제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열받은 그 분노,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이르시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뭐 딜러 입장을 대변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100만원이든 120이든 구매를 하셔서 수리비가 뭐 70만원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드릴까요? 못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는 문의가 덜어와요. 근데 이제 저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께는.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중고차가 뭐 다 그렇죠 뭐. 근데 굴러는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구매를 하고 나서 달라지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시면서 바로 이거 차 산 사람인데 이거 엔진 뭐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뭐 저속에서 뭐 차가 잘 안 나가는데 뭐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차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조금 이제 약간 복불복일 것 같은 차는 좀 판매하기가 두려워요. 이 에쿠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도 뭐 이 딜러는 안 팔겠거니 생각하셔서 아예 연락 주지 않지 마시고 한 번씩은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에쿠스는 안 판다는 거. 그렇습니다. 체어맨도 그렇고 뉴 체어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정답이 나온 게, 옵티마디갈도 이제 이 밑에 거 그냥 옵티마는 폐차 시즌이에요. 이 차도 키로수가 많은 차는 폐차 시즌이고, 연식 2004년이니까 한 2년 정도는 관리 잘하면 한 3년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은, 이 금액에 뭐 안 깎이더라도, 깎이면 뭐 100만원 될 것 같고 뭐 안 깎이면은 뭐 120이겠지만 2년만 타도 1년에 50만원이면은 이 차가 할 일은 다 했다.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달에 5만원이면은 그 하루에 몇천원도 안 되는 그 가격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뭐 120이면 2년이면 당연히 60이겠죠. 60을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5만원이에요. 5만원을 또 30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1666원 주고 타는 거예요. 2년만 타도. 물론 이제 수리비는 들겠죠. 근데 수리비는 어차피 그런 개념에 속하면 한도 끝도 없고, 차값만 순전히 봤을 때 하루에 2년만 타셔도 하루에 1600원 내지는 반올림하면 1700원 정도로 타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비는 제 예상에 한 달에 5만원은 그냥 잡으시고, 안 나오는 달도 많겠지만 보통 그 정도 잡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안 나오는 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5만원 잡으시고, 그러면은 아까 그 한 달에 10만원이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3년 탄다 생각하고 10만원 곱하기 36개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60만원으로 차를 사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올라가요. 근데 요 차가 수리비가 안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한도 끝도 없고. 근데 일단은 그냥 원래 목적대로 나는 100만원대 차를 살 거고, 딱 100만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 한 170 되겠지. 괜찮은 차 내가 고르면. 넉넉하게 170, 뭐 싸면은 150, 진짜 싸면은 운 좋으면 130,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뭐 이전비 하면은 8%니까 7에 8%면은 5천, 5만 6천 원, 뭐 한 16, 8, 14만 원 정도. 14만, 넉넉하게 14만 원 정도. 이전비,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잡고, 그 다음에 매도비 그냥 평균 30 잡고, 그 다음에 딜러한테 주는 수수료 30 잡고 하면은 244만 원에 보험료, 나는 이제 보험 경력이 많이 안 돼서 보험료가 한 150은 나와. 244 하면은 400만 원, 이렇게 해도 400만 원이 돼요. 보험료. 게다가 뭐 자동차세 나오고 하면은 뭐 한 15만 원 잡고 뭐 하고, 범칙금 뭐 4만 원 나오고, 뭐 기름값 한 달에 뭐 30만 원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은 그냥 500 올라가는 거예요. 차를 100만 원대 사도.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진짜 돈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갈지를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두시고 계획적으로 타시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편하려고 타는 건데, 이게 편함보다는 이제 스트레스가 더 깊어지면은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해서 이 차 등록증에 내 이름이 찍히기 전이, 지금 일단은 구입하기 전이 아직 안 사거나 잘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지금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중고차 이 금액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차가 있는지 이상한 헛다리 짚는 것보다는 그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올류마티즈나 뭐 경차는 올류마티즈, 마티즈2, 뭐 내지는 그냥 올류마티즈가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0만 원으로 경차 사기에는 150 미만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어떤 차든 뭐 옵티마, 그냥 옵티마 내지는 UEF 소나타, 그리고 뉴그랜저 XG는 150 밑으로도 괜찮은 차가 나올랑말랑 합니다. 근데 안 나온 차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피러스 같은 거, 그러면 누유 한번 터지면은 뭐 리데나 뭐 그런 쪽에서 막 세고, 뭐 드럼 세고 막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좀 이제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M520은 이제 누유가 있는 차를 많이 보지는 못했고 엔진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내구성 정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SM520, 518은 배기량이 1800cc에다가 등급이 좀 낮고 이것도 쉬운 거고 하니까 520 정도, 아니면 520V, 아니면 조금 이제 나는 525V의 매력을 너무 느낀다, 매니아다, 뭐 525V, SM520만 있는 게 아니고 518도 있고 525도 있어요. V. 그러니까 옵션도 전동 시트 있고 좋으니까, 이거는 518이니까 옵션이 무조건 낮을 거예요. 그 백미러도, 사이드 미러도 이제 접어서, 손으로 접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쉬웠어도 조금 이제 깔끔해 보이니까, 뭐 120만원 17만 킬로 시운전 해보고 무사고니까 미세누이 2개 정도 괜찮고 3개 정도 괜찮고, 사고도 큰 거 아니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게 좀 덜어 많은데, 글쎄 이 정도 그냥 뭐 바깥에 외판이 라든가 그냥 쿼터 패널 뒤엔다 얘기하는 거니까, 뭐 여기가 뭐 덕지덕지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싼 맛에 타기에는 문제 없지 않을까? 한번 볼까?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안 좋은 차가 이제 덜어 많을 테니, 연식이 2002년식인데 지금 16년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한두 대 보는 것보다는 이게 힘든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제 가격은 싸나 수수료는 30만원 정도 받는 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싸갖고 수수료를 덜 받는 것보다는 이제 고생하는 만큼 조금 이제 더 받긴 받아야 된다라는 거. 물론 한 대 보고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차를 심도 있게 고르는 것 자체도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200, 300 정도는 올려주셔야 차는 이제 보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금액에 맞춰서 사야 된다. 난 근데 출퇴근을 꼭 해야 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차 없이는 안 된다.
이건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노선도 안 되고 이건 답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대 그냥 이제 누이F 소나타 뭐 올류 마티즈는 뭐 200에 가까워져야 좀 좋은 차가 더 나오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목 좋아지고 막 이렇게 목이 풀렸다고 45분이 훌쩍 갔네요. 또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또 이래요. 네. 좀 주저리가 좀 많죠. 매그너스는 승차감은 일단 좋은데 연비가 조금 한 5분의 1 정도는 더 안 좋다. 20% 30% 정도는 더 안 좋을 수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진짜 좀 달긴 달더라고요. 제 경험상. 제 경험입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근데 제 경험에는 그랬어요. 네, 체험에는 뭐 5만 킬로 네, 이런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죠. 체험엔 좋아하시는 분 마니아층 있습니다. 뭐 이제 무사고에다가 미세누유 이 정도 밑에 뭐 적힌 거 특별하게 그냥 미세누유 정도고 교환된 거랑 판금된 거 그냥 외판만이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게 차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희망적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기대를 너무 하시면 안 된다. 이것도 키로수가 짧으니까 예외적으로 검사 날짜는 되게 임박했네요. 그래도 보여드리긴 보여드립니다. 희망하시면. 그러니까 금액이 이해할게요. 이게 금액이 싼데 소비자분 저도 이해를 해드리면은 소비자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싼 차는 싸서 또 힘든 맛에 수수료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좀 깎아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고 수수료 깎아드린 적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0이면은 좀 개인적으로 딜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당신 30만원만 받아? 정말 차 앞방 뒷방 안 남기고? 그러면은 인정해 줄게. 인정해 주십시오. 진짜 30만원만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을 안 들 정도의 그 수수료예요. 딜러들끼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PR이긴 합니다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30만원만 남기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시죠? 다 저도 그쪽 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터치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알아서 정직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이니까 저는. 네. 통장 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체험의 마니아 층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뒤로 가면은 뭐 5페이지밖에 안 갔습니다만 이게 거의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해요. 계속 비슷한 차만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금액대 구매하실 게 이 금액대인데 이 위에 차가 인터넷에 있대요. NF 소나타라든가 로체라든가 100만원대에 판대요. 왠지 있을 것 같아. 오래됐으니까. NF 소나타도 이제 13년 됐어. 아반떼 HD도 왠지 100만원대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를 4,500만원 받으면 도둑놈 아니야? 그게 시세예요 진짜로. 아반떼 HD 괜찮은 거 뭐 300만원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수 있고 키로수가 뭐 10만 키로 전후에 뭐 색깔 흰색 검정색에 S16 럭셔리에 뭐 비록 이제 키로 돌리는 거지만 뭐 무사고에 뭐 외판 한두 판 정도 교환된 이력이나 판금덱 이력이 있고 그런 차들이 350에서 450 정도 합니다. 그런 차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으로 중고차니까 무조건 쌀 거라고 다가가시면 오히려 싼 거 보고 갔다가 시간 버리고 기분 버리고 돈 버리고 그 다음에 눈탱이 당하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20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서 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나라도 알아야 됩니다. 나라도. 실전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공부는 유튜브를 보면서 허위매물 잡는 딜러를 보는 게 아니고 후기를 남겨서 나 이 금액에 싸게 팔았다고 하는 그 딜러를 보는 게 아니고 시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세 공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웃긴데 제 사이트는 진짜 건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고르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환경 설정 만진 거 아무것도 없이 여기 나온 금액 그대로입니다. 다른 딜러분들이 보셔갖고 이 딜러
환경 설정 건드린 거 왜 그런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럴 수 있으니까. 뭐 더러 여기서 금액을 10만원 내렸는데 제 사이트에 업로드 넘어오는 시간이 조금은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반나절이든 뭐 그 차이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다른 거 뭐 실매물 사이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사이트를 보시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나쁜 딜러, 지금 저녁 시간에 그 점을 이용하는 나쁜 딜러들이 그 실매물 사이트 직원들 퇴근하고 아무도 못 볼 시간에 금액을 바꿔놓거나 수정을 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그 사이트는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적어도 오전 9시까지는 또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그 시간에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괜찮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요즘에 이게 많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 캡처를 해갖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실매물 맞냐고. 안내해드릴 수 있는데, 그 또 이제 딜러 전산에 없어버리면은 또 이제 봐드리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저는 이거를 기반으로 좀 이제 봐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 말고도 뭐 있어요. 다른 그 전산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접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저는 모르고, 저 요거만 봅니다. 요거만 봐도 뭐 수도권 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뭐 대구 하면은 나오나? 대구까지는 안 나와요. 대구는 안 나오고 수도권은 다 나옵니다. 수도권. 서울 빼고. 웬만해서는 그 조합이랑 연합 그런 게 있어갖고 수도권은 다 나옵니다. 수도권은. 자, 이제 100만원대부터 200만원이니까 지금 50은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100만원대는 대충 그 정도다. 뭐 그냥 구형 라세티도 괜찮은 게 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구형 대우거 구형 라세티 중에서도 한 100 중반이면 그냥 소스한 거 나올 겁니다. 세라토는 100만원대로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뉴세라토가 이제 연식이랑 키로수가 좀 난 게 많은데 한 200에서 300 사이 정도 구매하시면 딱 적당합니다. 근데 200만원짜리가 금액이 내려올수록 키로수가 높아지거나 뭐 하나를 안 좋아져야 돼요. 뭐 높아지거나 키로수가 높아지거나 사고가 있거나, 예, 그렇습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좀 차가 지저분하거나 그러면은 금액이 싸지는데, 좀 괜찮은 차는 250에서 300 정도 보셔야 되는데 300까지 250 전후라고 하죠. 그 정도면 그냥 소스한 거 나옵니다. 세라토는 올해 구매를 하셔도 내년에 팔아도 좀 비슷할 거예요. 느낌이 제 생각에는. 그냥 네임밸류가 없어서 쌀 뿐이니까 연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액도 같이 떨어지진 않고 그 갭 차이가 1년이 돼도 5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1년만 타고 팔아도 뽕 뽑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100만원 초반대, 초중반대 차들은 매입이 되면은 보통 100만원 이렇게 못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상사 이전비는 무조건 발생을 해요. 1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세차나 광택, 보통 세차를 하고서 차를 외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차를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5만원 미만,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나오고, 성능 비용 저희 쪽이 좀 비싸긴 한데 한 3.85 나오고, 탁송비 또 나오고 하면은 탁송비 20만원까지는 아니니까 탁송비 5만원 잡을게요. 중간. 그러면 123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150에 올려놔갖고 바로 판매되면 좋겠는데, 내리려고 하면은 5만원 이렇게 장난식으로 내리는 거니까 10만원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해서 140에 판다고 치면은 16만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16만 1,500원이 남는 겁니다. 근데 수리비라도 나와봐요. 그러면은 매입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에 매입을 못하고 보통 50만원 전후로 매입을 해서 웬만하면 해서는 외판 진짜 지저분한 거
그 정도는 수리해서 팔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요 정도짜리 차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비슷한 차량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매입가 그냥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 그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겁니다. 뭐 60, 70 받으실 수도 있죠. 깨끗할 경우에. 근데 부식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난 내 차는 부식도 없는데 키로수도 13만 킬로고 차 깨끗해. 은하색도 아니고 흰색 검정색이야. 접이식 백밀러도 있는데 가죽 시트야. 그러면은 한 7, 80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심각하면 한 90까지도. 그렇게. 그렇지. 내 차는 2003년식에 키로수 13만이야. 키로수 좋잖아. 잘 굴러가고. 문제 없었어. 내가 얼마 전에는 다 수리해놨네, 내 타이어까지. 엔진오일도 교환해놨어. 나 팔 줄 몰랐거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8, 90까지도 받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50 전후 받는다. 심지어는 폐차비랑 동일하게 받는다. 그럴 거면 폐차고 말지. 5만원 더 드립니다, 보통. 네. 그렇게. 그러니까 폐차고 말지라고 얘기 안 하면은 메리트가 조금 있다라고 딜러가 느껴지고 그걸 매입을 해도 되는 용기가 있으면은 5만원 더 드립니다. 5만원 더. 5만원이 뭐야? 10만원 더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만원은 아닌 것 같아. 딜러 입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 5만원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보통은 50 전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0만원대로 한번 볼게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200만원대 뭐가 나올까요? 특별히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달라지진 않겠다. 에? 나오지. 이게 49페이지 나오는데 이것도 어차피 앞에랑 뒤에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5페이지를 가도 220? 그쵸? 맞죠? 240대 있을까 봐 좀 겁났는데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매기노스 나오죠? 그죠? 키로수가 5만이니까 무사고의 실키로수래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좀 키로수 빨로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트는 가죽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근데 아마 차는 좀 쏘쏘 깨끗할 겁니다. 5만 킬로인데 더럽겠느냐. 있으면은 고쳐서 키로수를 강조를 해서 이 금액에 200만원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누유가 엄청 많네요. 교환할 게.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보면은 뭐 날짜가 지났던가 이거는 날짜 용도 변경 이력도 있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인들 분들께서 이제 희망적으로 용도 변경 이력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한 3달 됐는데 교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교환료 요거는 고치는데 얼마 들까? 냉각수 교환했는데 뭐 얼마 들겠어? 요것도 누유 잡는데 예전에 한 10만원 15만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0에 15에 10에 한 220이면 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포커스가 일로 가잖아요.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일단 공부는 희망적으로 보고서 그 차를 문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괜찮아 보이는 거를 골라놓고 이 차도 봤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네.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망적으로 자기야 합리화하면서 이 차는 좋을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거를 기도하면은 잘 안 들어주세요. 진짜 그 정말 좀 왠지 될 것 같은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기도하면서 내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서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 해주냐고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토스카
200만원에 괜찮은 차 있었던 적 크게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금액에 맞는 소소한 차, 굴러가는 차 200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 유사고죠. 미세누이 2개 있고 사고 뒤에 이 정도. 들어온 지 한 3개월 좀 안 됐고 2달 반. 가죽 시트. CDX니까 뒷자리 열선까지. 솔직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게 200이잖아요. 그럼 만약 이 차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실제로 보고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40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40 내가 수리하고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엔진 미션만 아니라면. 보통은 누유나 뭐 안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배기가스 뭐 등등 뭐 드럼을 바꿔야 된다든가 다발적으로 엄청난 것만 아니라면은 수리비가 한 3, 40 나와도 이 금액에 좀 보태서 수리하고 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고쳐? 내가 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를 하나하나 고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중대한 거가 만약에 이 금액대의 차가 있으면은 매입을 안 하고 폐차를 해버려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라이닝이라든지 브레이크 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뭐 와이퍼나 뭐 허브 베어링이나 활대 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애매한 거 10만원 내외로 왔다 갔다 등속 조인트 이런 거 그런 것 정도는 한 두세 개 있어도 내가 고치면서 타도 된다는 거 이 금액이 제 생각은 그래요. 원래 그런 차니까 그런 그 금액대의 그 연식의 차라고 생각을 하고 뭐 새 차가 아닌데 좋겠습니까? 연식이 그래도 12년 됐는데 12년이면요 제가 12년 전에 23살이었어요. 비록 자랑할 건 아니지만 출퇴근 군인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알바하고 제 미래에 대한 진로가 저 방송국도 조연출 안 나오고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먼 옛날입니다. 방송국 4년 정도 일했고 그 다음에 중고차 7년 일했고 중간에 또 알바 막 했고 뭐 현대카드 상담원도 했었고 뭐 하나로통신이었을 때 뭐 그 상담원도 했었고 잡다 뭐 PC방 알바 등등 해서 그럴 때 엄청난 기간 전입니다. 그때 나왔던 차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주 오래전 2002 월드컵하고 좀 있다가 4년 있다가 2006년이면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나온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가 짧아도 문제가 좀 있으면은 2, 30만원 정도는 하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 차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그걸 내가 왜 고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다시 말씀하셔도 중고차의 그 특성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차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시고 빠를 것 같다. 접근하시는 게 진짜 옳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차가 나오는 게 이제 모닝은 그냥 모닝은 200만원대 그냥 이제 쏘쏘 할 것 같습니다. 세라토는 200만원대에 나올 것 같고요. GSM3도 그냥 뭐 10만 킬로 전후로다가 15만 킬로까지 200에서 250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빨리 갈게요. 1시간 넘었죠. 뭐 클릭 이런 것도 날 수도 있습니다. 클릭. 이 금액 때문에. 이 금액 때문에 좋으니까 이 금액 걸어놓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온 지는 한 4개월이 됐죠. 합리적인 의심. 금액이 맞으니까. 100만원대가 아니니까. 근데 NF 소나타 여기 있잖아요. 트랜스폼. 이런 게 좋느냐. 안 좋다라는 거예요. 유사고. 찍어보나마. 안쪽 사고 엄청나게 많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 때문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보는 거죠. 요거를 안 되겠죠. 그냥 꺼버려야죠. BMW 5 시리즈 530i 16만 킬로 2003년식 이런 것도 문의가 옵니다. 안 팔아요. 리스크 너무 큽니다. 수리비 200만원 300만원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전 못해드린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자잘한 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자잘한 건. 근데 이제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해주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은 그 매립이 돼 있잖아요. 매립이 돼 있으면은 그 안에 바코드로 이제 그 아이디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내비 바코드에 맞는 아이디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은 그 뜯어야 갖고 안에 바코드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듭니다. 딱 뜯는 비용. 직접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좀 고장날 수도 있고 마감이 부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 좀 3000% 세긴 했는데, 이런 차 좋으면 저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옵션 좋죠. 키로수 쏘쏘하죠. 더군다나 누가 보면은 수입차잖아요. 좋아 보입니다. 라이트도 이연식에 이렇게 나왔었고 좋아요. 근데 수입차잖아요. 좋아 보이는데 이 금액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사야 되는데 이게 수리비가 감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모닝 계속 나오죠. 모닝 계속 나오니까 잘 고르면은 올류마티즈랑 모닝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아반떼 HD가 나오는데 키로수 20만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가급적이면은 좀 기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SM3 나오는데 2만 킬로잖아요. 좋은 거 아니냐 사고 있죠. 크죠. 네. 모닝 또 나왔죠. 그러니까 모닝은 된다는 거예요. 뉴모닝 말고 맨 처음 나왔던 모닝. 로체 나옵니다. 로체 나오는데 200만원대 로체 나오는데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많은 차도 판매하고 있지 않다. 무사고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로체는 300만원부터 보셔야 됩니다. 300만원 100만원 더 쓰십시오. 뉴 체험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키로수 많은 차는 또 이제 제가 그렇고, 아무리 제가 못 고쳐드리는 거 아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차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만약에 고장난다,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고장났을 때 이유 없이 엔진 미션 뭐 그런 것들 크지만 제가 수수료 30 받고 수리비가 더 나와도 그런 거 어이없는 거 있죠. 제가 소비자 입장이 됐을 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해드려야 된다는 거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드려요. 실제로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근데 소비자 분께서 내셔야 되는 거는 미리 말씀드려요. 이건 고장나도 하셔야 되고, 뭐 요건 제가 해드릴게요. 말씀 뭐 안 드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피어스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누유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누유가. 그리고 또 보통 여기가 다 이렇게 해져요. 이게 고질병입니다. 이게 고질병 아닌 고질병. 누유가 좀 덜어 있고 부조가 좀 있을 만한 차. 근데 잘 고르면 또 잘 고를 텐데 대형이니까. 어르신들께서 아니면 이제 저보다 좀 많이 형님께서 내지는 조금 이제 저랑 이제 거리가 많지는 않아도 형님 분께서 이게 찾는다고 오피러스랑 뉴 체어맨이랑 에쿠스 구형이랑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겁나죠. 겁나. 제가 잘 못해드릴까봐. NF 소나타 계속 나오는데 키로수 많아요. 사고 무사고라고 돼 있어도요, 들어온 날짜 보면은 얼마 안 됐어도 뭐 부식이 있거나 뭐 차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키로수가 일단 많아서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근데 되게 깨끗하다. 성능은 괜찮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엔진에서 이 소리가 이거보다 빠르죠? 이런 소리. 아무튼 뭐 약간 비슷한 소리입니다. 이것보다는 빨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이거 비슷한 소리입니다. 안에서 뭔가 치는 소리. 그 소리가 나면은 엔진 헤드가 실린더 벽을 긁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엔진 조만간 이제 보어링 해야 되고, 가다가 이제 퍼덕퍼덕 하면서 엔진 다 쪼개지면서 쓰고 수리를 해야 되면은 한 8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 왔다 갔다 나오고, 뭐 갈고 하면은 차에 이제 뭐 폐차시켜야 되나 하고 막 스트레스 엄청 쌓이고, 막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NF 소나타, NF 트랜스폼 팔기가 무서워요. 로체도 똑같은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팔 게 없어요. 뭐 이제 배달 음식 알고 먹으면 못 먹는다처럼 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이 금액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니까 괜찮은 차도 있으니 꼼꼼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토스카 프리미엄 나왔고, 티지 그랜저는 200만원대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고 LPG나 휘발유 통틀어서 적당하고 괜찮은 차 구매를 하려면 적어도 400만원 정도는 봐야 쏘쏘해집니다. 모닝 나왔죠. 뭐 NF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그 프라이드 신형은 적당한 차량이 좀 덜어 이 금액대에 있을 거예요. 프라이드 신형 이제 금액이 좀 괜찮은 금액대 가실 거는 같은데, 진짜 제가 중고차 처음 시작할 때 그 6년 전 7년 전부터 금액이, 그 당시에 제가 팔았을 때가 한 500만원대였었는데 아직도 이 금액인 거 보면은 진짜 1년에 100만원 안 떨어지는 차, 정말 괜찮은 차, 가성비 좋은 차예요. 프라이드 신형과 그 다음에 세라토 괜찮다. 200만원 중반 전후. 로체는 적당한 한 키로수와 적당한 사고 뭐 이런 거 해서 보시려면은, 로체는 300만원 전후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 어드밴스로 올라가면은 300에서 350, 로체 이노베이션으로 가려면은 400에서 450, 이 정도는 못해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링컨 이런 것도 나오는데 솔직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이런 거 수입비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멋있긴 멋있네요. 이건 초록색 남바가 멋있다. 저주차도 이러는데 사고 싶지 않아요? 전 못 팔아요. 성능도 없고. 이렇게 연식 오래된 수입차 못 팝니다, 저는. 근데 문의가 생각보다 온다는 거예요. 사이트에 올라온 거 다 파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문제 있으면 전화 주시고 면서. 어떻게 드려? 진짜 난감해. 차라리 안 파는 게 제가 이득인 거예요. 뭐 수수료 뭐 수입차는 다 50 받거든요. 수입차 뭐 팔아갖고 뭐 돈 벌자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보지 마시고 딴 거 보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것도 그냥 겉에는 다 이뻐 보이죠. 다 깨끗하고 속은 몰라요. 내 눈이 엑스레이가 아닌 이상. 아반떼 XD는 이제 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부식이 좀 너무 심하고 엔진 부조가 있는 것도 많이 봤고, 차는 가볍고 연비는 좋은데 이제 끝내주는데 연비만 끝내주고 나머지는 끝났다. 부식도 심하고. 이 금액대 뉴 SM3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단순이라고 되는데 사고 얼마나 단순일까? 이 정도는 단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250 전후로 뉴 SM3 신형 말고 처음 SM3에서 한 단계 넘어간 거, 그게 덜어 있습니다. GSM5 이렇게 나오는데 19만 킬로 이렇게 나오는데 230만원 썬루프 있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도 실내도 적당해 보여요.
실내도 230 실화입니다. 실화. 사고 무무무에 검사 날짜 올해 12월 14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사고도 크지 않아요. 2월 28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와 이게 쌀까? 이게 싸면은 진짜 싼 건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리비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구매하자마자 수리비 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차는 깨끗한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이거를 희망적으로 봐서 요거 한 대만 보고 오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미리 가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루가 너무 그래요. 제가 진짜 귀찮은 건 아니고 좀 시간이 많으면 이게 어감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시면은 요거 한 대 뽑고 이런 차를 이런 금액대에 좀 소스에 보일 텐데 좀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차는 그냥 두 개, 세 개 뽑아서 두 개, 세 개 뽑아서 이것도 소스 하니까 보는 거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무사고니까. 근데 키로수 많고. 키로수 상관없어요. 3년 타고 말 건데 뭐. 그래도 당장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당장 문제를 벗어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꼼꼼하게 관리하면은 뭐 수리비야 알겠는데 당장만 수리비가 고장 안 났으면 좋겠다. 수리비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NF 계속 나옵니다. NF 계속 나오고. 예, 200만원대도 예전에 덜어 판매를 했었어요. 지금은 불안해서 그렇지 고르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에 구매를 해서 200 초반에 구매를 하셔서 이전비 한 20만원 내시고 20만원 좀 안되게 한 18만원 19만원 내시고 매도비 한 30만원에서 33만원 잡으시고 계산기로 갈게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230 더하기 한 19만원 더하기 매도비 33만원 더하기 수수료 30 그러면은 이전비 포함해서 132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230짜리 차를 사시면. 나오긴 합니다. 토스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좀 고르기 힘들어서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6대 7대 보려고 하면요 시간 너무 걸려요. 근데 그렇게 보셔야 하는 차입니다. 이거. 싼 차는 수수료 조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받아야 돼. 다른 차는 한 대 두 대 보고서 결정을 해도 되는데 이건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저 한 대만 보고서 만약에 결정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깎아주나요? 그런 경우는 5만원 해드릴게요. 5만원. 그런 경우는 공약입니다. 공약. 진짜로. 한두 대니까. 네, 해드릴게요. 진짜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거 말씀하세요. 요게 지금 1시간 100만원, 200만원대 4월 2일날 하셨던 거, 1시간 20분 좀 안되게 했던 그 멘트 저 봤거든요. 5만원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진짜로. 정말 해드릴게요. 공약입니다. 세라토 계속 나오고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USM5 계속 나오고 키로수 금액이 몇십만원 싸질수록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렇습니다. 돈을 몇십만원으로 주면은 계속 줄어듭니다. 차는
이런 종류의 차가 49페이지, 그러니까 490여 대가 있고, 490여 대 있으니까 한 대 한 대 이제 소개해드려도 되는데, 일단 차가 뭐가 있는지 보고 하는데 좀 중점을 뒀고, 초반 20분에서 25분 정도는 그 차량을 구매하실 때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고르기 좀 힘든 차라는 거. 그렇다고 뭐 제가 아까 공약 건 대로 한두 대 안에서 고르시면 5만원 해드린다. 뭐 1시간 20분 전에 그 멘트를 19분 정도의 그 멘트를 전 봤다. 뭐 이렇게 하셔서 일부러 한두 대 안에 고르시면 안 돼요. 제가 아닌 것 같으면은 아닙니다. 거의 한두 대 안에서 잘 안 나올 거예요. 오늘은 한 이 정도 할게요. 네,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한 이쯤? 네, 번호 위에 www.cleancars.com 들어가시면은 딜러 전산이랑 자동으로 연동되는 저희 개인 사이트 딜러 전산이랑 똑같아요. 예, 보시면은 좀 덜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금액 순으로 놓고 제가 보듯이 이렇게 쭈르륵 보시면은 고르지 마시고 공부만 해서 오시면은 저랑 합의점을 제가 찾아드릴 겁니다. 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오실 분들 비슷한 분들 너무 많이 뵙고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접 고르시는 것보다는 더 잘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궁금한 거 있거나 의혹이 가실 만한 거 있으면은 미리 적어 오셔서 보시면서 저한테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다 해소시켜 드릴게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 해소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딜러로 앞으로도 꾸준히 근무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1시간 22분 22초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싱크가 제발 맞았으면 좋겠고 오디오가 계속 잘 들어갔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하면 되려나? 네, 아무튼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 편은 300만원대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은 아마 500만원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청해 주셨던 차량 가급적이면 이번 달 안에 빨리 K5 더뉴코란도 i40 살룬 이런 것들 짤막하게 한 편에 몰아서 이렇게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피드백해서 수입차 이제 자주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수입차는 솔직히 자주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분들의 이제 요청을 다 해드리는 건 좀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국산차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아니면은 좀 일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은 수입차도 좀 다뤄드릴게요. 예전엔 많이 했었는데 그 수입차보다는 국산차를 이제 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국산차에 저렴한 금액대에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 먼저 해결을 하고, 해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많은 관심과 그 염려와 성원 속에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다짐만 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부담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으로 나올 때마다 틈틈이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 힘이 돼요. 그 댓글 하나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돼요. 진짜로. 누가 보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앞으로 몇 편 정도는 적어도 이 금액대별로 나오는 거는 앞에 한 20분 정도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이제 많이 한 5분, 5분, 5분 이렇게 넘겨가면서 좀 이제 봐주시는 것도 좀 지루하지 않지 않으실까 싶어요. 1시간 25분 됐는데 이만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위에 번호 있거든요. 여기 한 이쯤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최대한 그걸 힘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해주시면 정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